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파이어사이드 업데이트 사항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까지 파이어사이드 앱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제가 받은 것이 있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제 생각을 또 공유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파이어사이드 앱에 채널을 팔로우하는 기능이 생겨났습니다. 기존에는 파이어사이드 앱에 접속을 하시면요, 메인 화면 상단을 보시면 이 핫 버튼과 뉴 버튼, 이 두 가지 카테고리 분류만 존재했었는데요. 여기 핫 버튼은 파이어 토큰으로 공감을 많이 받아낸 그런 컨텐츠 위주로 보여주는 기능, 그리고 뉴 버튼은 신규 컨텐츠 위주로 보여주는 기능,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새로 생긴 건 이 팔로잉 기능으로 원하는 채널을 팔로우 하시면 그 채널 컨텐츠 위주로 확인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파이 아트에 올라오는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보고 싶으시다면 이 파이 아트 채널로 접속을 하시고요. 오른쪽 상단에 이 팔로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고, 만약 팔로잉이 된 상태라면 다음과 같은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 채널은 다오월드 채널이고요. 저는 글을 올릴 때 대부분 이 채널에서 글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저와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다오월드 채널을 검색을 하시고 팔로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되는 부분이, 여러분이 예를 들어 이 다오월드 채널을 팔로우를 해두시면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 다오월드 채널에 글을 올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글들도 함께 여러분에게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파이어사이드 앱의 특징이 되겠는데요, 아직은 제 개인 아이디를 팔로우하는 기능은 없고요, 이 채널명, 화제나 이슈 자체를 팔로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 글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요. 대신 이 다월드 채널에서 제 글인지 다른 분들의 글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위에 아이디를 구분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아직은 매우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파이코어 팀에서 공지를 했듯이 점차적으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할 것이다. 사용자의 참여도와 커뮤니티의 움직임 또한 이 앱의 업데이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최근 시니어 채팅방에서 한 파이오니어 유저는 파이어사이드가 앞으로 나아갈 비전을 좀 보여달라, 제시해달라라는 질문을 던졌고요. 파이코어 팀의 셀이 오렌지는 이 글에 대해서 파이어사이드는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를 통해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암호화폐를 통해 디자인을 가능하게 해서 더 나은 콘텐츠, 건설적인 대화, 책임감, 그리고 더 건강한 온라인 소셜 상호작용 등으로 새로운 품질의 인터넷 경험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귀하가 제공하는 피드백을 기반으로 플랫폼을 반복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이렇게 교과서적인 대답을 남긴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제가 여기서 짧게 한 2개월 정도 파이어사이드 포럼 앱에서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사이드의 아이디 자체가 이미 KYC를 통과한 1인 1계정, 그리고 본 아이디를 수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플랫폼에서 활동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글을 올리게 되면 제 스스로 콘텐츠를 삭제나 수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글을 올림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고요. 또 불필요한 스팸이나 스캠 글들이 이 플랫폼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인센티브를 많이 얻기 위해서 당연히 유명 인플루언서의 아이디를 비슷하게 또는 흡사하게 도용을 해서 커뮤니티를 기만하는 현상도 아직까지는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매우 긍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여기서 정보를 하나 더 추가해 드리자면, 파이의 모더레이터들은 이 파이어사이드 앱에 불건전한 컨텐츠를 발견을 했을 시 삭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건전하지 못한 글들을 이 플랫폼에서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런 귤이 존재한다라는 부분, 그 점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파이어사이드에서는 이미지와 동영상 업로드가 불가능했었고 오로지 텍스트에만 의존을 해야 된다라는 그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파이 아트 채널에는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더해줬고, 이것은 미래 파이어사이드가 점차적으로 다양한 타입의 콘텐츠가 업로드될 수 있도록 변화를 줄 것이라는 그런 또 기대감을 우리들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점을 좀 몇 가지 모아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얼마의 토큰을 사용을 했고 또 얼마의 토큰을 팁으로 받고 있는지에 대한 더 정확한 파악이 좀 직관적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프로필 페이지로 들어가 보면요, 현재 저희 잔액 토큰과 현재까지 모두 받은 토큰의 양이 집계가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제가 구매했던 토큰의 양은 지금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제가 이 플랫폼에서 얼만큼 파이코인을 투자했는지 알아내기가 힘이 듭니다. 결국은 제 지갑을 열어서 또는 블록체인 익스플로러로 접속을 해서 제가 결제한 내역을 다 검색을 해보아야 알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총 22 파이코인을 파이 토큰으로 결제를 하였고 약 2200개 정도의 파이 토큰을 소모를 하였습니다.
또 현재까지 965개의 파이 토큰을 팁으로 얻어서 약 10개 정도의 파이 코인을 팁으로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동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살짝 존재하겠고요. 그리고 10개 정도의 파이 코인을 팁으로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제가 화법을 쓴 이유는요, 이 토큰을 향후 다시 파이 코인으로 수합할 수 있을지는 100%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파이의 오픈 메인넷 이후 이 수합 기능의 활성화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는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지를 하시고 리스크에 다 맞춰서 스스로 판단을 하셔서 파이어사이드의 토크노믹스를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파이어사이드로 나는 이 한 우물만 파서 파이코인을 엄청 벌어보겠다, 여기서 수익을 내보겠다, 이 의지로 이 플랫폼에 덤비시기엔 아직 확실하지 않은 기능이 많고요. 지출과 수익 구조를 제 것도 다 오픈을 해드렸지만 저처럼 파이코인을 더 사용을 해서 글을 올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기가 쉽지는 않고요. 그러니 과도한 욕심이나 비즈니스 마인드로 접근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IQ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견을 공유를 해주었는데요. 참고로 IQ는 과거에는 IBM 엔지니어로 일을 했었고 현재는 파이의 블록체인 위에서 메타버스 세계관 개발을 꿈꾸는 그런 개발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이어사이드 앱에 대해서 이 팁이라는 기능을 토큰 밸런스에 추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처럼 글을 자주 올려야 되는 사람한테는 참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제가 팁을 얼마를 받더라도 이것을 수합을 할 수 없는 상태고 100% 약속이 또 되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올리기 위해서는 저희 파이코인을 지속해서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살짝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팁 기능이 바로 잔금으로 옮겨질 수만 있다면 제가 공감을 많이 받아서 팁을 많이 모으는 만큼 그만큼 따로 파이코인을 다시 소모하지 않고 파이어사이드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IQ가 말하는 콘텐츠 팁 50%에 대한 부분을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2개의 파이어사이드 토큰을 팁으로 준다고 하면 저에게 실제로 들어오는 파이어 토큰은 1개가 됩니다. 즉 여러분이 주는 팁의 50%만 제가 가져갈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비율은 항상 50%이기 때문에 당연히 팁의 수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팁의 로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1000 파이 토큰을 팁으로 주게 되면 그 컨텐츠 제작자가 받게 되는 팁은 500 토큰밖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을 때는 이 파이어 토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플랫폼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트위터에서처럼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인플루언서들에게는 자칫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런 부분은 토커노믹스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돼야 되고 추가적으로 조정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아니면 반대로 이 아이디어를 거꾸로 이용을 해보면요. 이런 비싼 윤료를 소모하면서 그를 부스팅 시켜야 되는 파이어사이드 플랫폼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다량의 스팸이나 인센티브만을 노린 가벼운 도배성 글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 예로 아주 유명한 암호학자 아덤 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팸 메일이나 디도스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비트코인이 사용하는 작업 증명과 같은 아주 비효율적인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야 되는 메커니즘을 이메일 전송 기능에 삽입을 해서 다량의 이메일이 효율적으로 전송되지 못하도록 개발을 한 적이 있었고요. 이것은 향후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이 썰이 있습니다. 즉 니콜라스는 이 블록체인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비효율성의 메커니즘을 사용을 해야 될 때를 알고 있고요. 또 청디아오 같은 경우는 인류학 박사이기 때문에 또 여론을 이렇게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이런 미디어의 한계를 크게 경계하는 것을 항상 우리는 어떤 스피치나 영상을 통해서 봐왔기 때문에 파이어사이드 앱에서 글을 부스팅하고 지속적으로 글을 상위에 노출시키는데 매우 비효율적으로 파이코인을 사용하도록 강제적으로 알고리즘을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깊이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겠고요. 그리고 파이어사이드의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요. 지난 한 달간 약 15,500건 이상의 결제를 만들어내었고 이것은 파이체인몰 총 거래 횟수를 능가하는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메인넷 주소를 확인해 보면요. 약 16만 파이코인이 이 메인넷 지갑으로 결제 금액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분명 파이코인의 액수는 앞으로도 급격하게 증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한 용도 또한 매우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약 몇 퍼센트가 파이어사이드 앱 개발팀으로 분류가 될지 또 몇 퍼센트가 아니면 커뮤니티를 위한 금액으로 전환이 될지 등등 궁금한 부분이 많은데요. 지난번 코어팀 멤버 SL이 오렌지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파이코어팀은 약 최대 50명 정도에서 개발을 진행 중이고 또 이 개발팀에는 각각 다른 팀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파이어사이드 팀, 파이 앱 관련 팀, 또 채팅 관련 팀 등등 따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파이코어 팀에서 파이어사이드를 개발하는 팀을 조직했을 때부터 이미 그들에게 어떤 이제 인센티브 시스템을 계획하고 팀을 운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충적이라도 우리가 결제하는 대량의 파이코인의 향방을 좀 짐작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유저들 입장에서는 이 앱을 이용하고 이해함에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